2026년 4월 12일 오전 9시 5분 충칭의 칭엔동 수력발전소에서 직경 약 2m에 달하는 압력 강관이 폭발하듯 파열됐다. 수십 년 동안 버텨온 철은 그날 단 몇 초 만에 무너졌고 고압수는 시설을 찢어버리며 노동자들을 그대로 삼켜버렸다. 같은 날 오후 6시 50분 최소 4명이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숫자는 단순한 통계가 아니다. 이것은 이미 진행 중이던 붕괴가 수면 위로 떠오른 순간이다. 사고 직후 중국 수자원 당국은 최근 강우로 인한 지질 요인을 언급했다. 익숙한 패턴이다. 자연을 탓하고 시스템을 보호하는 방식. 그러나 국제공학계의 반응은 냉정했다. 영국 더 가디언과 미국 로이터즈는 유사 사고 분석에서 노후 인프라와 관리 실패가 결합될 경우 자연 요인은 단지 방아수에 불과하다고 지적해왔다. 문제는 비가 아니라 이미 썩어있던 구조다. 더 심각한 것은 이 발전소가 2025년 안전표준화체 평가 2급을 통과했다는 사실이다. 불과 1년도 지나지 않아 폭발. 이건 실수가 아니라 구조적 사기다. 검증 시스템이 존재하지만 실제로는 작동하지 않는다는 증거다. 한 현장 기술자의 증언은 이 모든 것을 압축한다. 우리는 매일 고장난 장비를 쓰고 있었고 문제를 보고하면 항상 같은 답이 돌아왔다. 그냥 돌려라. 멈추면 손해다. 여기서 질문은 단순하다. 왜 이런 위험이 방치되는가? 답은 더 단순하다. 유지보수는 돈이 들고 사고는 통계가 된다. 그리고 이 구조는 바로 시진핑 체제 아래에서 더욱 강화됐다. 성과 중심, 속도 중심이라는 이름 아래 안전은 비용으로 취급된다. 그 결과 50년 넘게 푸식된 강관이 교체되지 않은 채 그대로 운영됐고 결국 사람을 죽였다. 이 사건은 고립된 사고가 아니다. 중국에는 현재 약 4만 1000개의 소형 수력발전소가 존재하며 그중 40% 이상이 30에서 40년 이상 운영된 노후시설이다. 이것은 단순한 인프라가 아니라 전국에 분산된 위험의 집합체다. 칭엔동에서 터진 것은 하나의 강관이 아니라 이 거대한 시스템 전체의 균열이다. 사고 직후 충칭 수자원국 관계자는 언론 앞에서 비교적 담담하게 말했다. 최근 지속된 강우가 지질 구조를 불안정하게 만들었을 가능성이 있다. 단 한 문장으로 모든 책임은 자연으로 이동했다. 그러나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이 발언은 단순한 설명이 아니라 수십 년 동안 반복되어 온 책임 회피의 공식이다. 지질학적 요인? 맞다, 존재한다. 카르스트 지형, 침식, 토양 연화, 국지적 붕괴의 모든 것은 실제 위험이다. 하지만 국제수력공학 기준에서 이런 변수는 예외가 아니라 전제다. 독일 수문학자 왕웨이루 교수는 한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한 바 있다. 현대 수력 인프라는 자연을 견디도록 설계된다. 자연을 이유로 붕괴된다면 그것은 이미 설계와 관리가 실패했다는 뜻이다. 이건 의견이 아니라 상식이다. 더 아이러니한 건 중국 내부에서도 같은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는 점이다. 사고 직후 웨이보와 전문 포럼에는 재질 문제 아니냐, 부식된 강관을 그대로 쓴 것 아니냐는 글이 쏟아졌다. 일부 엔지니어들은 익명으로 이렇게 말했다. 이 정도 압력과는 전기 초음파 검사만 제대로 했어도 균열이 발견됐을 것이다. 그런데 왜 발견되지 않았을까? 아니, 발견됐는데도 무시된 건 아닐까? 이 지점에서 자연이라는 단어는 더 이상 과학적 설명이 아니라 정치적 방패가 된다. 왜냐하면 자연은 처벌할 수 없기 때문이다. 관리자는 책임을 피하고 시스템은 유지된다. 이것이 바로 시진핑 체제 이후 더욱 강화된 책임 분산 구조다. 위에서 성과를 요구하면 아래는 숫자를 맞춘다. 그리고 그 숫자 뒤에 숨겨진 균열은 아무도 보고하지 않는다. 실제로 중국 국가통계국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소형 수력발전소 관련 사고 보고 건수는 공식적으로 감소했지만 비공식 보고와 지역 언론 보도를 종합하면 오히려 증가 추세를 보인다. 숫자는 줄었지만 사건은 늘었다. 이건 개선이 아니라 은폐다. 자연을 탓하는 서사는 그럴듯하지만 진짜 문제는 훨씬 단순하고 더 불쾌하다. 이 강관은 이미 오래전에 기능적으로 죽은 구조였다. 1960에서 70년대에 건설된 칭엔동 수력발전소의 압력 강관은 50년 이상 사용되었고 내부는 지속적인 수류 마모, 외부는 산화와 푸식, 그리고 온도 변화에 의한 금속 피로가 축적된 상태였다. 금속은 기억한다. 반복된 압력, 미세한 균열, 그리고 점점 얇아지는 관벽. 이건 시간이 만든 파괴다. 2020년 이 시설은 녹 제거 및 방청 도장을 실시했다. 겉은 새 것처럼 보이게 만들었다. 그러나 핵심 구조는 교체되지 않았다. 외관을 칠한다고 해서 내부 피로가 사라지지는 않는다. 이것은 유지보수가 아니라 눈속임이다. 국제에너지기구 IEA는 2024년 보고서에서 노후 수력 인프라의 가장 큰 위험으로 표면적 보수에 의존하는 관리 관행을 지적했다. 그 결과는 명확하다. 보수는 되었지만 구조는 계속 약해진다. 더 치명적인 건 점검의 부재다. 압력 강관은 초음파 두께 측정, 용접부 결함 검사, 지지 구조 안정성 점검이 필수다. 그런데 현장 분석에 따르면 이러한 정밀 점검이 정기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즉 균열은 존재했지만 기록되지 않았고 기록되지 않았기에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취급됐다. 한 내부 관계자의 증언이 이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검사 일정은 있었지만 실제로는 서류만 채워졌다. 장비를 멈추면 발전량이 떨어지니까 아무도 멈추려 하지 않았다. 이건 단순한 관리 소홀을 넘어선다. 구조적 선택이다. 왜냐하면 이 시스템에서는 고장 없이 돌아가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 실제 안전보다 중요하기 때문이다. 시진핑 체제 이후 강화된 성과 평가 구조는 현장을 더 위험하게 만들었다. 숫자는 위로 올라가야 하고 문제는 아래에서 묻힌다. 결국 장비는 고장난 상태로 계속 돌아간다. 이른바 결함 상태 운용. 기술적으로는 금기지만 현실에서는 표준이 되어버린 방식이다. 수치는 더 잔인하다. 중국에는 약 4만 1000개의 소형 수력 발전소가 있고 그중 40% 이상이 30에서 40년 이상 운영된 설비다. 이것은 단순한 노후화가 아니다. 국가 전체가 금속 피로 상태에 들어갔다는 의미다. 그리고 칭엔동에서 터진 것은 하나의 예외가 아니라 통계적으로 예정된 사건이다. 이미 금속 피로와 부식으로 약해진 구조 위에 마지막으로 내려친 것은 자연이 아니라 물리법칙이었다. 이른바 워터해머 효과다. 단순히 말하면 유속이 갑자기 변할 때 내부 압력이 순간적으로 폭증하는 현상이다. 정상 운전 압력의 2배, 3배까지 치솟는 경우도 드물지 않다. 문제는 이 충격이 새로운 것이 아니라 이미 약해진 시스템에 가해졌다는 점이다. 사고 당시 칭엔동 발전소는 물길 전환 과정에 있었다. 유량이 급격히 변하는 상황, 밸브 개폐나 터빈 정지와 같은 불규칙 동작이 발생할 수 있는 조건이다. 이런 상황에서 노후된 강관이 받는 압력 충격은 치명적이다. 전문가들은 분석한다. 이 정도 연식의 강관은 워터해머 한 번만 제대로 맞아도 균열이 급격히 확장될 수 있다. 즉 이미 균열이 존재했고 그 균열을 폭발로 바꾼 것이 바로 이 압력 충격이었다. 국제수력공학 기준에서는 워터해머는 예외 상황이 아니라 반드시 고려해야 할 설계 조건이다. 밸브 제어 시스템, 완충장치, 압력 분산 구조 등으로 충분히 대응 가능하다. 그런데 왜 여기서는 작동하지 않았을까? 답은 다시 같은 곳으로 돌아간다. 설비는 노후됐고 제어 시스템은 낡았으며 유지보수는 형식적이었다. 결국 시스템은 충격을 흡수하지 못했고 그대로 파열로 이어졌다. 더 불편한 사실은 이 현상이 전혀 예측 불가능한 것이 아니었다는 점이다. 미국 에너지 VS DOE는 2023년 보고서에서 노후 수력 설비에서 워터해머는 가장 흔하면서도 가장 과소평가된 파괴 요인이라고 경고했다. 즉, 이 사고는 예외적인 불운이 아니라 교과서에 적혀있는 전형적인 실패 사례다. 여기서 핵심은 하나다. 이 폭발은 단일 원인으로 설명되지 않는다. 부식된 금속, 방치된 균열, 부실한 점검, 그리고 마지막으로 워터해머. 각각은 치명적이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이 모든 요소가 동시에 존재할 때 결과는 단 하나다. 붕괴다. 칭엔동에서 터진 강관은 하나였지만 그 구조는 단 하나가 아니다. 중국 전역에는 약 4만 1000개의 소형 수력 발전소가 존재하고 그중 40% 이상이 30년, 심지어 40년을 넘긴 노후 설비다. 이건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전국 단위로 분산된 잠재적 붕괴 지점이다. 문제는 이 시설들이 대부분 특정 시대의 산물이라는 점이다. 1960에서 80년대 기술과 자원이 제한된 상황에서 빠르게 짓고 바로 쓰는 방식으로 건설됐다. 당시에는 설계 기준도 지금보다 낮았고 지진이나 극한 기후에 대한 고려는 거의 없었다. 심지어 조사 설계 시공을 동시에 진행하는 이른바 삼합일 방식이 일반적이었다. 이건 현대 기준으로 보면 처음부터 결함을 내장한 구조다. 여기에 시간이 더해졌다. 금속은 부식되고 콘크리트는 균열이 생기며 기초 지반은 점점 약해진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유지보수다. 발전소는 전기를 생산해야 돈이 된다. 반면 점검과 보수는 비용만 들고 단기 수익은 없다. 그래서 선택은 늘 같았다. 돌린다. 계속 돌린다. 고장이 나도 위험 신호가 떠도 멈추지 않는다. 이 구조는 단순한 현장 판단이 아니라 정책의 결과다. 시진핑 체제 이후 강조된 효율과 성과 중심의 관리 방식은 지방정부와 운영기관을 더욱 압박했다. 전력 생산량은 KPI가 되고 안전은 비용 항목으로 밀려난다. 결과적으로 수천 개의 발전소가 정상처럼 보이는 고장 상태로 운영된다. 사고가 나기 전까지는 아무 문제도 없는 것처럼 보인다. 국제 사례를 보면 대비가 더 분명해진다. 일본은 동일한 노후 수력 설비 문제를 겪었지만 2000년대 이후 대규모 폐쇄 및 현대화를 진행하며 위험 시설을 적극적으로 제거했다. 반면 중국은 규모와 비용 문제를 이유로 이를 미루고 있다. 이 모든 비극 뒤에는 복잡한 기술이 아니라 놀라울 정도로 단순한 경제 논리가 숨어 있다. 발전소는 전기를 생산할수록 돈이 된다. 반면 점검, 보수, 교체는 돈을 잡아먹는 행위다. 그래서 선택은 언제나 예측 가능하다. 돌린다. 계속 돌린다. 위험을 알면서도 고장을 감지하면서도 멈추지 않는다.
칭엔동 사례에서도 이 구조는 그대로 드러난다. 2020년 방청 작업은 진행됐지만 핵심 관관은 교체되지 않았다. 이유는 간단하다. 교체는 비용이 크고 가동 중단을 의미한다. 반면 도장은 싸고 빠르며 커트로는 관리했다는 기록을 남길 수 있다. 이건 유지보수가 아니라 회계 처리다. 더 깊이 들어가면 이 구조는 단순한 기업의 선택이 아니라 시스템의 산물이다. 중국의 수많은 소형 수력 발전소는 지방정부, 국영기업, 그리고 민간 자본이 뒤섞인 복잡한 소유 구조를 가지고 있다. 관리 주체는 분산되어 있고 책임은 희미하다. 이른바 모두의 것이지만 누구의 책임도 아닌 구조다. 칭엔동 역시 일부는 국영계열, 일부는 지방기업이 운영하며 유지보수의 일관성이 무너져 있었다. 이 구조에서 가장 먼저 희생되는 것은 안전이다. 왜냐하면 안전은 측정하기 어렵고 단기 성과로 환산되지 않기 때문이다. 반면 발전량, 수익, 성장률은 숫자로 즉시 보고된다. 시진핑 체제 이후 더욱 강화된 성과 중심 관리 방식은 이 왜곡을 극단으로 밀어붙였다. 위에서는 성장과 생산을 요구하고 아래에서는 위험을 감춘다. 문제를 보고하면 책임이 돌아오기 때문에 아무도 먼저 말하지 않는다. 실제로 중국 에너지 분야 내부 보고서에서도 유사한 패턴이 반복된다. 노후 설비 교체가 지연되고 점검 주기가 형식적으로 축소되며 사고 직전까지 정상 운전으로 기록되는 사례가 다수 확인된다. 이건 기술 문제가 아니다. 조직 문화의 문제다. 더 정확히 말하면 실패를 인정하지 않는 정치 구조의 문제다. 칭엔동에서 터진 것은 직경 2m짜리 강관 하나였다. 그러나 이 사건이 던지는 질문은 훨씬 크다. 만약 소형 수력 발전소의 압력 관조차 지질 변화와 구조적 피로를 견디지 못하고 파열된다면 수십억 톤의 물을 가두고 있는 초대형 구조물은 과연 예외일 수 있을까? 삼엽댐은 약 400억 입방미터에 가까운 물을 저장하고 있다. 이 규모는 단순한 인프라가 아니라 지역 지각 구조 자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수준이다. 실제로 저수지 유발 지진 RIS는 이미 국제적으로 인정된 현상이다. 막대한 수압이 단층에 가해지고 물이 안반 틈으로 침투하면서 마찰을 줄여 지진을 유발할 수 있다. 중국 공정원조차 이 위험을 인정하면서도 통제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모든 전문가가 동의하는 것은 아니다. 독일에서 활동하는 수문학자 왕웨이루는 오래전부터 삼엽 지역의 다중 단층 구조를 지적하며 이 정도 규모의 수체를 불안정한 지질 위에 얹는 것은 호랑이 등에 올라타는 것과 같다고 경고해왔다. 문제는 이 경고가 과장이 아니라는 점이다. 2025년 6월 충칭 푸제현 인근 삼엽 저수지 구역에서 약 460만 입방미터 규모의 대형 산사태가 발생했다. 다행히 사전 대피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이 사건은 중요한 사실을 드러냈다. 수위 변화와 강우가 결합될 경우 저수지 주변 지반은 급격히 약화된다는 것이다. 현재 삼엽 저수지의 총 5,300km 해안선 중 약 440km가 지질재해 위험 구간으로 분류되어 있다. 여기서 핵심은 단순하다. 칭엔동과 삼엽은 규모만 다를 뿐 동일한 메커니즘 위에 서 있다. 물, 압력, 지질 그리고 시간. 작은 발전소에서는 강관이 터지고 거대한 댐에서는 무엇이 터질까? 더 불편한 사실은 이 문제를 기술로만 설명할 수 없다는 점이다. 삼엽댐은 단순한 공학 프로젝트가 아니라 정치적 상징이다. 실패를 인정할 수 없는 구조다. 그렇기 때문에 위험은 축소되고 경고는 과장으로 취급된다. 이건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권력의 문제다. 삼엽댐 주변에서 벌어지는 일들은 갑작스러운 재난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게 진행되는 붕괴의 연속이다. 물이 차오르고 빠지기를 반복하는 단순한 운영 과정이 사실은 지반을 매일같이 약화시키고 있다. 수위 145m에서 175m까지 오르내리는 이 변동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다. 이것은 수천 킬로미터에 걸친 안반과 토양을 끊임없이 적시고 말리며 구조 자체를 무너뜨리는 과정이다. 이른바 소수위대에서는 안반 강도가 급격히 감소한다. 물이 스며들며 미세 균열을 넓히고 다시 마르면서 구조를 더 취약하게 만든다. 이 과정이 반복되면 결국 하나의 임계점에 도달한다. 그리고 그 순간 작은 붕괴는 대형 산사태로 이어진다. 2025년 6월 발생한 약 460만 입방미터 규모의 산사태는 바로 그 결과였다. 이건 예외가 아니라 메커니즘이 실제로 작동하고 있다는 증거다. 더 충격적인 수치는 따로 있다. 삼엽 저수지 주변에는 이미 수천 개의 불안정 사면이 존재하며 약 440km 구간이 공식적으로 고위험 지역으로 분류되어 있다. 이건 단순한 위험이 아니다. 이미 관리 대상이 아니라 잠재적 붕괴 목록이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하나의 거대한 수체 아래에서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카르스트 지형에서 발생하는 싱크홀과 지반 붕괴도 점점 증가하고 있다. 지금까지 최소 85건 이상의 지반 함몰 사례가 보고되었고 수위 변동은 이 과정을 가속화한다. 물은 단순히 흐르는 것이 아니라 암석을 녹이고 구조를 비우며 내부를 붕괴시킨다.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지만 내부는 이미 비어있는 상태가 된다.
여기서 가장 위험한 착각이 발생한다. 모든 것이 통제되고 있다는 믿음이다. 실제로 중국은 세계 최대 규모의 지질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했다. 위성 GPS 센서 기술은 존재한다. 그러나 칭엔동 사고가 보여준 것은 기술이 있어도 모든 것을 예측할 수 없다는 사실이다. 특히 소규모, 급작스러운 지질 변화는 여전히 사각지대로 남아있다. 지금까지 반복되는 사고와 징후 속에서도 공식 서사는 변하지 않는다. 기술은 충분하다, 감시는 강화됐다, 위험은 통제 가능하다. 실제로 중국은 위성 원격 탐사, GPS 변이 예측, 수천 개의 지질 센서를 결합한 세계 최대 규모의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했다. 겉으로 보면 완벽에 가깝다. 그러나 문제는 언제나 같다. 기술은 현실을 측정할 수는 있지만 현실을 멈추게 할 수는 없다. 칭엔동 사고가 보여준 핵심은 바로 이것이다. 장비는 있었고 점검 기록도 존재했으며 심지어 2025년에는 안전 재평가까지 통과했다. 그런데도 불과 1년이 채 되지 않아 폭발이 발생했다. 이건 기술의 실패가 아니다. 기술을 사용하는 방식, 더 정확히 말하면 위험을 다루는 철학의 실패다. 국제적으로도 비슷한 경고는 반복된다. 미국 지질조사국 USGS는 대형 수력 프로젝트의 핵심 리스크를 예측 불가능한 폭합 상호작용으로 규정한다. 즉, 개별 변수는 관리할 수 있지만 지질 수압 재료 피로가 동시에 작용할 때 발생하는 임계 붕괴는 완전히 통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기술은 위험을 줄일 수는 있어도 제거할 수는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접근 방식은 점점 더 극단으로 향하고 있다. 문제를 인정하고 구조를 바꾸는 대신 더 많은 센서와 더 정교한 데이터로 문제를 관리 가능한 것처럼 보이게 만든다. 이것은 해결이 아니라 포장이다. 시진핑 체제 이후 강화된 중앙집중식 관리 구조는 이런 경향을 더 고착화시켰다. 실패를 인정하는 순간 정치적 책임이 발생하기 때문에 시스템은 끝까지 안전하다고 주장할 수밖에 없다. 여기서 가장 위험한 착각이 완성된다. 데이터가 있으니 통제 가능하다. 그러나 현실은 그 반대다. 데이터는 위험이 존재한다는 증거일 뿐 그것을 막아주지는 않는다. 오히려 문제는 더 명확해진다. 수천 개의 센서가 동시에 경고를 보내는 상황에서 어느 것을 우선해야 하는지조차 판단하기 어려워진다. 복잡성은 통제를 강화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마비시킨다. 지금 중국의 수력 시스템은 두 개의 길 앞에 서 있는 것처럼 보인다. 하나는 공식이 말하는 미래다. 기술을 더 투입하고 감시를 강화하고 노설비를 단계적으로 교체하면 모든 위험은 관리될 수 있다는 시나리오. 다른 하나는 점점 커지고 있는 비공식적 현실이다. 이미 누적된 구조적 결함과 지질 리스크가 어느 순간 통제 불가능한 임계점에 도달할 것이라는 경고다. 문제는 이 두 길이 실제로는 동등하지 않다는 점이다. 첫 번째 길은 막대한 비용을 요구한다. 4만 1000개의 소형 수력 발전소 중 최소 40%가 30년 이상 된 설비라는 사실을 감안하면 전면 교체와 현대화에 필요한 비용은 수천억 달러 규모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현재의 구조에서는 이 비용을 감당할 주체도 동기도 명확하지 않다. 결국 선택은 또 미뤄진다. 두 번째 길은 훨씬 단순하다. 아무것도 바꾸지 않는 것. 시스템은 계속 돌아가고 위험은 계속 축적된다. 그리고 어느 순간 하나의 사고가 또 발생한다. 칭엔동처럼. 문제는 이 하나가 점점 더 커질 수 있다는 점이다. 작은 강관에서 시작된 균열이 더 큰 구조로 확장되는 것은 시간 문제다. 일부 전문가들은 이미 극단적인 시나리오를 제시하고 있다. 하나는 대형 자연재해와 결합된 구조적 붕괴다. 강진, 대형 산사태 혹은 예측하지 못한 지질 변동이 대형 수력 구조물과 맞물릴 경우 피해는 지역 단위를 넘어 수백만 명의 생명과 직결될 수 있다. 또 다른 시나리오는 더 냉소적이다. 유지 비용이 감당 불가능한 수준에 도달했을 때 미래 세대가 이 시설들을 의도적으로 폐기하는 상황이다. 인간이 만든 구조를 인간이 포기하는 결말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모든 시나리오가 공상이나 과장이 아니라는 점이다. 이미 칭엔동에서 그 전조가 나타났고 삼엽 저수지 주변에서는 지질 불안정이 계속 확대되고 있다. 데이터는 쌓이고 있고 경고는 반복되고 있다. 다만 결정이 이루어지지 않을 뿐이다. 칭엔동 사고가 던진 경고는 충분히 명확했다. 노후 인프라, 부실 관리 지질 리스크가 결합되면 결과는 붕괴라는 것. 그러나 더 놀라운 것은 이 경고 이후의 선택이다. 멈추거나 줄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큰 규모, 더 높은 위험의 프로젝트로 나아가고 있다는 점이다. 현재 중국이 추진 중인 야룽창 포강 수력 프로젝트는 단순한 발전소가 아니다. 계획된 발전량은 삼엽댐의 약 3배에 달하며 세계 최대 규모를 목표로 한다. 문제는 이 프로젝트가 건설되는 위치다. 히말라야 동부, 세계에서 가장 지질 활동이 활발하고 단층과 지진대가 복잡하게 얽힌 지역이다. 전문가들은 이곳을 지질학적 완벽한 폭풍이라고 부른다. 이 프로젝트는 단순히 기술적 도전이 아니다. 지질 생태, 정치, 심지어 군사적 리스크까지 결합된 폭합 위험 구조다.
국제환경단체와 일부 지질학자들은 이미 강하게 경고하고 있다. 이 지역에서의 초대형 수력 개발은 예측 불가능한 재난을 초래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경고는 중국 내부에서 크게 반영되지 않는다. 이유는 단순하다. 이 프로젝트는 경제를 넘어 정치적 상징이기 때문이다. 시진핑 체제는 세계 1위 초대형 프로젝트, 인류를 능가하는 개발이라는 서사를 통해 정당성을 강화해왔다. 삼엽댐이 그 상징이었다면 야룽창포 프로젝트는 그 연장선이다. 문제는 이 서사가 점점 현실과 충돌하고 있다는 점이다. 기술로 자연을 통제할 수 있다는 믿음은 점점 더 많은 발레를 만들어내고 있다. 칭엔동에서 우리는 작은 실패를 보았다. 삼엽에서는 점진적인 균열을 보고 있다. 그런데도 더 위험한 지역에서 더 거대한 구조를 만들겠다는 결정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것은 발전이 아니라 도박이다. 그것도 이미 패턴이 드러난 게임에서 판돈을 더 올리는 선택이다. 여기서 가장 냉혹한 사실은 따로 있다. 이 도박의 비용은 결정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 아래에 사는 사람들이 치른다는 점이다. 산사태가 발생하면 마을이 사라지고 구조물이 붕괴되면 도시가 물에 잠긴다. 그러나 정책 결정 과정에서 이 비용은 숫자로 환산되지 않는다.